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상병훈 의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진동 데이터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한 달째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진동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 시민들이 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해당 위치가 과연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2028년까지 약 12조 9천억을 투자해 약 30여 개의 신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며 차세대 국가 SOC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외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도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여 전력난, 소음, 전자파, 물 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우든 카운티 지역은 주택가 인근까지 허용했다가 주민 갈등이 격화되자 모든 신규 설치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포함한 특별 허가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2019년 신규 설치를 일시 중단한 뒤 지정구역과 친환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독일은 22년 데이터 센터 마스터 플랜을 통해 특정 지역에만 설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아키시마, 나가라야마 지역에서 전력, 지하수 고갈 우려로 주민 집단 청원에 따라 설치가 중단된 이후 사전 고지와 주민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보겠습니다. 전국에 민간 85개, 공공 68개, 총 153개의 센터가 있으며 이 중 58.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는 점차 지방으로 그 설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접 주민과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안양 효성 에브리시오 데이터 센터와 용인 네이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100메가와트 규모의 LG CNS와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철회했고, 안양시 호계동에서도 중단되었습니다. 모두 자연경관 훼손, 소음, 전자파 우려, 지역경제 기여도 미흡, 전력 수급 불안, 교육 환경 침해 등의 사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지난 8월 19일 데이터 센터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어진동 가름로 194 세종 파이낸스 센터 2차 건물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무엇일까요? 세종시의 데이터 센터 구성안에 의하면 정부 AI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로 조성하는 것인데요. 즉 전국의 분야별로 분산된 10개의 데이터 안심구역 자료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활용하는 지역 거점 통합 운영센터, 일명 데이터 안심구역 허브센터로 유치 지정하는 것입니다. 어진동 데이터 센터는 그 시작점입니다. 어진동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수전 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인데요. 약 8만 가구, 32만 명의 인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다시 말해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모하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를 단일 시설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센터는 공냉식 냉각 방식을 채택해 연중 24시간 365일 가동되며 섭씨 35도 안팎의 열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열 수증기로 인한 열섬 현상이나 소음, 그리고 전자파가 단지 인근 주민들의 기후에 불과하거나 감내해야 할 정도에 불과한지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치의 부적합입니다.
해당 건물 반경 500m 이내에는 어린이집과 학교에 약 1,500명의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6개의 주거시설에는 약 4,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건물이 중심 상업지역에 속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이어서 교육과 주거 환경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권 발달의 저해 요소입니다. 이미 세종시 지편동에는 270메가와트급의 네이버 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상시 근무자가 120명 정도에 불과해 임금 유입 효과도 없고 상권 형성에도 기여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심지역 중심지에 위치할 어진동 데이터 센터가 상권 발달에 기여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 상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축소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번 구축되면 변경이 쉽지 않는 반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세종 파이낸스 센터 2차 건물이 데이터 센터로 변경되면 535실의 물량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 3년마다 순환되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빠지게 되므로 그만큼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업계는 소득의 축소로, 지방정부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상권 악화와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이미 데이터 센터의 고용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 지편동 네이버 센터로 검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데이터 센터 대신 다른 용도의 시설이 들어올 경우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 추진은 기회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특히 어진동 일대는 행정서비스 중심의 공급지로서 데이터 센터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명쾌합니다. 현 위치에서의 설치를 반대하고 외곽 유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신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세종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울산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지역이 아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울산 AI 데이터 센터의 위치는 울산 해안가에 있는 미포 산업단지입니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소는 이렇듯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및 통일부를 비롯하여 대통령과 정부 산하위원회가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 등의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는 물론 청사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행복청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과 행복도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이러한 신규 센터들의 상가 활용은 예산 절감은 물론 상가 공실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민호 시장님 취임 후 유치한 공공기관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21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청지역본부 27명이 전부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설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입지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입지의 적정성 검토에 있어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경관, 소음, 안전, 에너지, 지증선로 등 7가지 강화 기준을 적용하여 난립 방지와 주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양시 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일반 주거지역 내 데이터 센터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생활 안전과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획일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보완이 절실한 이유는 제3, 제4의 데이터 센터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도심 중심부가 고전력 산업시설의 집적지, 곧 데이터 센터 밀집 도시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최근 어진동의 10배인 400메가와트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 전력 공급 방안과 인허가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진동 데이터 센터 설치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를 현재의 지역이 아닌 외곽에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센터를 외곽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 시행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외곽 추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현재 우리 시에는 상위법에만 의존한 채 데이터 센터 설치 시 적용할 구체적인 입지 선정이나 안전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고양시가 주거지역 내 설치를 제한하고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소음, 화재, 경관, 에너지 설비 등 7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센터 추진에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자료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데이터 센터 설치에 관한 오프라인 서명지입니다. 1,200여 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했고 온라인 서명자 215명 중 94.9%가 현 위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설치에 관하여 시민 의견을 들어보면 거주지에 따라 입장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지에 가까울수록 반대 입장이 선명하고 거리가 멀수록 관심도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진동 데이터 센터는 결코 소규모 시설이 아닙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전 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이면 A급 대형 데이터 센터로 지정해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사후 설명, 위험을 외면한 기업 논리 중심의 행정은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오늘 답변은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일괄로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상병원 의원님께서 어진동 데이터 센터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비교적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상병원 의원과 이순열 의원께서 그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했습니다만은 대표자들하고 제가 예정됐던 분들보다 50-60명이 더 많으신 주민들이 오셔서 소상한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때 와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혈한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는 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AI 강국을 실현할 핵심 인프라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반드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봇, 무인 자동차 등 미래 신성장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 기반이고 그것은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 등 특별법 제정과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등 민간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2일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긴급 공문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 주력 산업을 AI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AI 첨단 산업 기반 마련과 그리고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AI 데이터 센터는 따라서 더욱더 필요한 필수 인프라임을 우선 성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합니다만은 데이터 센터는 목적에 따라 훈련형과 추론형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훈련형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물과 전력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외곽 지역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론형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AI 모델을 실행 예측해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과 적은 양의 물과 전력을 사용하여 주로 도심지 내에 조성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시 어진동에 건립하고자 신청한 데이터 센터는 바로 이 도심형인 추론형 데이터 센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도심형 데이터 센터는 전국에 약 153개가 있는데 그중 90개가 이미 수도권 도심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입지라든가 건축 심의 기준 등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준 자체의 법적 한도뿐만 아니라 시행사에게도 법적 허용치보다 훨씬 더 완화된 또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강화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도심형 데이터 센터를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 시행사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만약에 민간 시행사에서 데이터 센터 입지를 외곽으로 변경한다면 그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 의원께서 자치복귀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시는 우리 상 의원께서 지적한 고양시나 용인시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제안을 시작했지만 우리시는 이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신도시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조성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고양시와 같습니다마는 특히 용인시와 대비할 적에는 2배 강화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강화되고 있는 기준을 다시 제정하는 별도의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용인시는 죄송합니다. 용인시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우리시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훨씬 강화된 기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가 주민들의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심리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 이에 대한 소상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투명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명쾌하게 밝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데이터 센터 유치 시에 입지 선정이나 안전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미 정하고 있고 그 안전 기준은 개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규정이 보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고 그런 것들은 같이 노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좀 동일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회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원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두세 가지 정도 좀 짚을 내용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중에 어진동에 설치할 데이터 센터는 도시명 출연센터라서 소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전제 자체가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수전 용량이 40메가와트급입니다. 이 40메가와트급을 결코 도심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대형 데이터 센터로 분류하고 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진동에 추진하는 이 데이터 센터는 명백히 대형 시설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에 의하면 그리고 추론형과 그리고 훈련형을 구분한다면 이것은 추론형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게 추론형이 아니고 오히려 훈련형이다. 대규모 전력과 물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정의가 있다면 그거는 재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은 수전 용량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에 의하면 대형 용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곽 이전은 민간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공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심의 데이터 센터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외곽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포에서 사업자와 행정관청 간에 소송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반려 자체가 곧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절차의 정당성에 결여가 있다는 판결인데요. 따라서 절차와 공익 목적이 충족된 상태에서 허가 반려는 행정관청의 재량권 행사로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권 행사를 행사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행정행위에는 재량행위가 있고 기속행위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정을 충족시켜서 허가를 신청할 때 법적 기준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를 신청한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더 이상 감안할 수 없는 상태로 건립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최대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시에서도 행정심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기속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속행위 내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인데 법적 쟁송으로 가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각종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 거론하시는 그 김포 사례는 절차의 정당성 흠결로 대법원에서 패소됐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시가 고양시나 용인시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에 특화돼서 적용하는 7가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나 용인시에서 갖고 있는 이런 지자체만의 구체적인 기준을 우리 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 규정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용인시나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세종시에 특화된 기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래야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 더 있는데요. 오늘 100회 기념 행사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문을 좀 드릴 거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거 고맙고 오늘 방청석에도 여러 주민들 오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시장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허가를 해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2가지 목표가 하나는 국가적 목표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더구나 세종시는 바로 국책연구기관, 중앙정부청사, 대통령 제2집무실, 국무총리실이 예정된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어딘가에 설치할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기부가 또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의 광역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데이터 센터는 국가 전략 목적하고도 일치하는 것이고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스마트 시티하고도 맞는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그러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이나 또는 부담이 안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신청하는 그 시행사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사업 설명에도 소상하게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 점의 의문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기준에 충족됐는데 그것을 불허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법적 쟁송으로 가서 패소된 뒤에 할 수 없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그럴 적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상 의원이나 또 이순열 의원 같이 오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주시고 좀 옆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중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지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내왔었고요. 특히나 주민들께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내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10분 고려하셔서 앞으로 행위를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자료 지참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